이은성님 질문인데요. 근데 언제까지 회빙안이 먹힐까요? 이것도 언젠가는 트렌드가 바뀌어 다른 것들이 먹힐 것 같은데 라는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작가님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회빙화는 거의 영원할 것 같습니다. 클래식이다. 너무 잘 만들어졌어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이 회빙안이라는 이 틀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해질 수는 있어도 이 큰 틀은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왜냐면 기대감이라는 요소가 너무 좋아. 그 회빙안을 진짜.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많아. 근데 세상에 회빙안이 아니면은 사실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웹소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각성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각성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빙안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빌드라 그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토리 전개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간들이 많거든. 근데 각성물 같은 경우는 사건을 계속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게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거기서 내가 이거를 셀링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회빙안은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나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본 작가는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작가는 없거든. 왜냐면 써보면 너무 편해. 너무 안정적이고 쓰면서도 그리. 저는 사실 회빙안이 귀한 자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도 거의 약간 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회빙안이 굉장히 큰 틀에 그런 장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그런 사실 좀 많이 힘들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어. 전쟁이 나가지고 다 망해야 돼. 그래서 70년대로 돌아가야 돼. 그때쯤 되면은 옛날처럼 우여곡절이 많고 풍파가 많은 글들을 보거든. 옛날에는 해빙안 안 해도 현실이 그래야 된다. 현실이 그래야 된다고. 옛날에는 풍파가 많아도 3차 대전이 일어나나? 막 와우. 대장군 같은 거 58짜리면 48화까지 주인공 뺑뺑이 치다가 49, 5화에서 행복하게 자라. 옛날에 그렇게 봤어. 왜?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근데 요즘은 주인공 한 1, 2화만 뺑뺑이 치고 결핍 조금만 넣으면 고고모터 난리 부르스 치거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해빙안이거든. 독자들은 답답한 거 싫대. 근데 재미는 보여달래. 이거를 하기가 제일 좋은 게 해빙안이야.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저는 피카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영원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피카 형님도 말씀하셨어요. 3차 대전 전에는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 상통하는 부분이 3차 대전. 네. 좋다. 세계 3차 3차 대전 전까지는 회빙안이 최고일 거다. 아무래도 웹소설이라는 게 되게 트렌디하고 또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또 장르라고 해야 되나? 시장? 컨텐츠니까. 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결핍이랑 사건 얘기했잖아. 근데 웹소설의 근본은 결핍이라고 했지만 사실 웹소설의 근본은 이능이야. 장르성이란 말이야. 그 이능이 장르성이잖아. 그러면은 그 장르성은 굉장히 강력해야 돼. 정보를 갖고 있거나 힘이 강력하거나. 근데 해빙안을 하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주인공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 그쵸.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다른 장치를 써가지고 주인공의 강력함을 보여주면 개연성의 발목이 잡히거나 셀링 포인트가 잘 안 만들어져. 근데 해빙안은 주인공의 강력함과 장르성을 살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 쓸 수가 없어. 저도 뭐 첨언을 드리자면은 아까 여기 양복선 작가가 뭐 라면 법칙이라 그랬나요? 네, 라면. 내가 뭐뭐 했더라면 라면. 그게 약간 기대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회빙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웹소설 독자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현실의 삶이 팍팍하잖아. 제가 뭐 저기 삼성전자 주식을 막 10조 원 물려받는 거 아니니까 현실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회귀를 해. 내가 빙의를 해. 내가 뭐 환생을 해. 이게 이제 지금의 이 답답하고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대리만족 요소가 네. 충족이 되는데 그게 충족이 되면서 몰입이 되는 거죠. 그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능. 근데 이 이능이 없어. 해빙안을 안 써. 그래서 계속 그 힘들고 고단하면서 조금씩 발전돼. 그건 드라마야. 드라마는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우리 엄마가 힘들어서 같이 울고 그 울면서 그 우는 맛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근데 장르 소설은 기본적으로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설이고 그걸 독자들 충족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 우리는 울면 안 돼. 사실 울면서 조금 있다가 아니면 울기 전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장치를 마련해 놓고 얘 울려야 돼. 맞아요. 그냥 주인공 질질 짜면은 드라마야. 그쵸. 그러니까 아예 장르가 다른 거지. 네. 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PD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거 같은데 말씀하시죠.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예, 채팅 좀 보려고 저도 이제 채팅 좀 보려고. 예, 눈이 침침해가지고 40명이나 들어오셨네. 어디까지? 아, 기관물 여기는 있고. 더.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예예. 그러면 일단 그 이은성 이은성님하고 이제 수수당님 두 분이 많이 올리셨는데 이은성님 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전 기갑물을 쓰고 싶었는데 이런 거대 기갑 전사나 괴물을 독자들에게 연상시키기 어려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전투신에서 사람이 싸우는지 거대 괴수가 싸우는지 확실히 구분. 잠시만요. 기관물부터 하고. 따로 알겠습니다. 기갑물이 어렵다 연상시키기 독자들에게 연상시키기 어렵다는 건 묘사를 잘 힘든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안. 아, 기관물에 내 건담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내- 크 이런 게 아니잖아.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네. 글로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해주는 게 어렵다. 머리에는 뭐 V자가 달려 있고 여기 가슴에는 고성막 가슴에는 막 푸른색인데 완전히 파란 건 아니야. 약간 하얀 빛도 섞여 있고 막 그런 느낌인데 막 이걸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근데 다간인데. 나는 만약에 그런 고민이 맞다면 네. 고민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이유는 독자들은 웹소설 독자들은 웬만한 작가보다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 기갑이랑 같이 뭔가 이야기 에피소드 하나만 해가지고 짧은 단편적인 것만 보여줘도 알아서 상상해 줄 거예요. 알아서 건담 상상하고 메칸더브이 상상하고 알아서 상상을 해줘. 그리고 내가 아, 그래? 네, 전투신은 그게 연상이 안 되나? 사람이 싸우는지 거대기 전투씬은 싸우는지 확실히 이거 구분지어야 읽어주시죠. 되는 거.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랑 그걸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게 중요하긴 한 건데. 이거 좀 읽어줘봐. 네, 그 아까 읽던 거 이제 뒤에 읽을게요. 그 기관물 다음이 저는 전투씬에서 사람이 싸우는지 거대 괴수가 싸우는지 확실히 구분 지을 능력도 안 돼서 그렇다고 이런 묘사가 길어지면 지루해질 거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기관물의 전투신을 쓰는 게 좀 어려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려던 거랑 같은 맥락이야. 사람이 싸우는 거랑 기갑이 싸워서 기갑이 싸운다고 로켓도 발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재미가 있지 않단 말이야. 독자들한테 상상을 하게 해주고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지. 뒤에 따로. 모든 전투씬은 무협도 그렇고 판타지도 그렇고 한판의 헌터물도 그렇고 그 전투씬 장면만으로 재미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빌드업이 잘 되어 있고 네. 스토리 전개가 잘 되어 있으면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주면서 짧게 간결하게만 써줘도 독자님들이 알아서 상상을 해줍니다. 저는 요즘에 묘사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런 외형 묘사나 이런 거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것만 묘사하고 나머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얼굴형이라든지 뭐 눈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뭔가 하나만 내가 딱 포인트 내 캐릭터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단발이어야 돼. 그치. 좀 단발머리. 맞아. 내가 아까 요거 얘기했던 하나만 거잖아. 딱 주고 나머지는 열어놔야 돼요. 뭐 얘는 엉덩이가 커야 돼. 그러면 엉덩이마다 딱 크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열어놔야 돼. 왜냐면 상상을 자극시켜야 되니까. 그치. 기관물이면은 뭐 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만 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있는 걸 열어주고 그리고 전투씬에 대한 묘사가 힘들다는 거는 저는 사실 원래 작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처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없지 거의. 네. 그러니까 원래 전투씬 같은 거는 묘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투씬 뭐 잘 쓰는 작가 이렇게 따로 그쵸? 저희 유명한 경우도 그 있고. 있잖아요. 그 저기. 화상기안에서도 전투씬이 굉장히 나는 아까 내가 처음에 오늘 첫 방송에서 그랬잖아. 현타를 느꼈다고. 네. 클라이막스인데 전투씬이 검을 휘둘렀다가 아니야. 매야가 떨어진다. 화산에 뭐 바람이 불고 그 안에 내 칼날을 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 쓰듯이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의 시야.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도 여기 말씀드린 상상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을 정형화해 놓지 않아요. 어. 가로로 배웠는지 세로로 배웠는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상을 자극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우리가 전장범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주 히로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히로인을 만들 때 예쁘다고 하고 뭐 외부가 지금 긴 생머리 뭐 하이힐 구두 이 정도만 표현하면 알아서 상상해주고 알아서 자기가 살면서 만났던 여자 중에 제일 예쁜 여자를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해주고 이걸 웹투다 되면은 또 독자들이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아닌데. 심지어 작가도 그래. 맞아. 왜? 상상은 다 제각각 틀려지니까. 각자의 이상형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굳이 정형화할 필요는 없을 거야. 우리가 웹툰이나 드라마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근데 우리는 이것 또한 장르가 다르잖아. 우리는
글로써 독자가 상상을 했을 때 더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매력이 있는 우리는 그런 장르인데 그거를 직접 그 상상력까지 제한하면서 이걸 내가 하려고 한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짓이고 걔는 해봤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네. 이은성님이 기관물을 쓰고 싶고 기관물 안에서 괴수와 싸우는 장면이 묘사가 어렵고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 고민은 고민부터가 좀 틀려 먹었다는 느낌이랄까? 친절하게 해주세요. 착하게 착하게. 굳이 그래야 되나? 네. 이은성님 죄송합니다. 욕 먹는 거 네가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먹는 거 대중성을 가져야 할 작가로서 이제 기관물인 것부터 살짝 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좀 전에 머실리스라는 작품을 추천한 사람으로서 본인은 그런 거 좋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아, 너무 뚫기 힘들어. 아니 누군가는 맞아. 메카닉물을 좋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정현 작품 중에도 메카닉물 하나 있잖아요. 저랑 같이 나갔죠. 맞죠. 네. 예. 나갔어요. 그 작가님이신가? 뭐 하여튼 전투씬 묘사를 사실 고민할 시간에 다른 걸 먼저 고민하시는 게, 그러니까 장르는 그 장르를 쓰시는 거는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전투씬 묘사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주인공과 메인 빌런의 감정선에 대한 디테일을 좀 더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유익한 글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투씬을 잘 쓰고 싶은데 못 쓴다는 그 고민을 하신 분들은 그 전투씬을 그러니까 이 전투씬을 잘 쓰는 스킬들이 있어. 방법들이 있고 빌드업들이 있어. 내가 장범이 이번에 할 때도 한번 내가 몇 번 say었던 거를 한번 알려줘서 그걸 바로 적용을 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그 스킬 올라가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얘기하자면 이게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전투씬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앞에 수많은 장치를 하고 호흡까지 조절하고 그리고 막 그 분위기도 막 되게 요소가 되게 많거든.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전투씬이 흥미진진하고 원하는 게 되거든. 네,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씬 자체에 대해서 그 씬 자체를 어떻게 묘사를 잘하냐라기보다는 애초에 그 소설의 욕망 중에 하나라면 그 전투씬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빌드업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그쵸, 거죠. 호흡. 네. 이 전투씬이 왜 일어나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네. 앞에 쓰는 것들. 네. 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작사가 있어서 내가 글을 봐줬던 사람들 중에 작사, 그러니까 노래 작사가. 네네네. 근데 작곡도 하긴 하는데 네. 작사에 좀 특화된 사람이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 클라이막스 때 그 전투씬은 아니고 그 뭐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었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화산가 그런 느낌처럼 네. 거기가 훌륭해서 그 두 페이지가 이것만 놓고 맞죠. 진짜 네. 노래로 만들고 진짜. 싶어. 근데 앞에 빌드업도 안 됐고 다 개판이 앞에는. 네. 여기만 잘한 거야. 네. 작품 내에 그 부분만 네. 전투씬처럼. 네. 전투씬이라고 치면 여기가 전투씬이 되게 멋있고 문체도 화려하고 네. 되게 잘 써놨는데 앞에가 병신이야. 그러면 오히려 얘 마이너스야. 오히려 여기가 이렇게 좀 천천히 쓰고 좀 가볍게 썼는데 갑자기 여기는 막 묵직하고 웅장하고 막 그래. 케이팝 콘서트 왔는데 여기 갑자기 오페라하고 여기서 막 웅장하고 막 가서 막 심금을 울려. 몰입이 깬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전투씬 하나만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통은 정답이 없다, 관점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전투씬 한 장면만 놓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최고의 단계 같아. 최고의 같아. 덩크슛 하나를 하려면 띵뛰기도 잘해야 되고 점프력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뭐 이렇게 운동신경 조절 이걸 하는 것처럼 전투씬 하나만 잘 쓰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몰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뺨을 때린다고 해서 몰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둘 간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약간 감정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입이 됐을 때 내가 때렸을 때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뺨 때리면서 끝나고 막 김치로 뺨 때리고 끝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때도 그 전에 깔려있던 그 전개에서 이미 기대감이 충족된 네. 상황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음 편을 보고 싶은 거지 그게 아닐 때 다음 편을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딱 지금 갑자기 또 하나 딱 예시로 들어줄 만한 게 딱 떠오르는 하나 있는데 그 SS급 공무원인가? 구급 공무원인가? 몇 년 전에 봤던 게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인데 네. 게이트가 뚫려가지고 네네. 그 되게 강력한 7티어인가 8티어 네. 몬스터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후퇴하고 막 앞에 긴장감 흐르고 막 후퇴하고 여기서 막 니네가 가라 우리가 늦겠다 막 가서 막 긴장 막 사건을 처음에는 막 사람들 위험하다 해서 막 긴장해서 막 쫄깃쫄깃하게 했고 이 주인공이 왔어. 근데 주인공이 왔는데 얘가 이거 사람들 위험하다는 그 블레스를 맞았는데 안 죽어. 근데 또 들어 또 안 죽어. 또 들어 또 안 죽어. 여기까지 뻔하잖아. 그렇죠. 근데 얘가 주인공이 딱 그러거든. 너 세대 다 때렸어? 너 세대 때렸으니까 나도 세대 때린다?
이 대사가 졸라 그거 보고 와 간지가 내가 느낀 게 내가 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이 대사 한 줄 때문에 앞에가 더 재밌는 거야. 야 이 느낌이라고? 개쫄깃한데?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앞에 그거 긴장감 막 쫄깃쫄깃하게 되게 진짜 위험하다. 사람이 막 희생당하고 있다. 되게 강력하다. 다 깔아놓고 주인공이 그 전에 그렇게 했다 센 거는 안 보여줬거든. 너 세 대 때렸으니까 나도 세 대 때린다. 딱 때리는데도 끝나거든. 다 말을 안 누를 수가 없더라고. 내가 생각나는 되게 전투 장면이었어 그게. 네.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 기관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는 기관물 같은 걸 충분히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그치 우리는 골렘물 파워레인저라든가 다가- 뭐요? 골렘물도 많이 봤다고 장로 소설을. 예. 예. 하여튼 뭐 파워레인저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맞아요. 인풋 미디어 매체들로 맞다. 접했으니까 맞아요. 다간도 마찬가지고 로보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그 서사에 좀 더 충실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 나는 골렘물이 좀 요즘 나왔으면 좋겠어. 난 골렘물 보고 싶어. 난 옛날에 골렘물 진짜 골렘이요? 골렘물 알지? 가디언물 네. 많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골렘 이렇게 마석 용화병 이런 거. 마석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그것도 아까 기관물이랑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마법사들이 마법도 강하지만 연구해가지고 골렘을 뒤에 골렘의 숫자와 그 강력함이 그 영지의 막 강함을 증명하고 척도가 되고. 네, 기관 트물도 있었고 뭐 기관 많았었죠 틈을. 옛날. 나 요즘 가끔 생각나는데 요즘은 이제 힘든가? 그러니까 혹시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몰입감에 대해서 몰입에 좀 그러니까 점점점 이 기관 트물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는 컸어. 점점점 크기가 줄더니 어느새 이제 약간 도플갱어 같은 느낌으로 인간이 돼 있는 거죠. 약간. 뭐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뭐였죠? 읽어주세요. 아우 씨, 안 보여. 다행이다. 이은성님을 일단 기증한 충고 감사하대. 아, 요건 네. 알아줬어.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전장반 작가 뭐 연락처나 그런 게 필요하시면 아니 그냥 여기 오시면 되니까. 네, 그쵸. 멱살 잡으시면. 놀러 아니, 오세요. 무슨 멱살을 잡아요. 근데 선수 출신이라. 놀러 오세요. 뭐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받고 오늘 그럴까요? 그러면 수다로 작가 아니 수다로님 이온물처럼 100% 한쪽 성별 남자 독자 타겟인 소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우. 라는 질문이 있네요. 저는 근데 이온물이 주인공이 남자라서 그렇지 100% 남자가 그치. 타켓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로맨스랑 로맨스 판타지 쪽 주인공들은 이혼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거 의견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뭐 짧은데 일단 얘기하기 앞서 이거는 인생이박 작가의 아니, 개인적인 그쵸. 생각이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작가도 아니고 웹소설 그냥, 프렌즈와는 네. 상관이 웹소설 팩토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 네. 미리 알려드립니다. 얘기해봐. 네. 좋다. 100%제 개인적인 이 의견이 젠더 갈등에 대해서 잘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참, 벌써부터 젠더 갈등 얘기 아니, 하다가 편하게, 저쪽에- 편하게. 질문 받아도 이걸 받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편하게 아니, 해요. 한번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별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독자층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로맨스를 쓰면서 그 남자 독자들이 읽어줄 거라는 남자 독자층이 메인인 로맨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남성향 소설을 쓰는데 좀 여성 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든지 그건 좀 약간 접근 방식이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피아가 남성향 위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본인이 남성향 소설을 쓰면은 내가 앞에서 자꾸 이런 여처럼 아니야, 얘기하는 지금 거야. 지금 예, 예. 지금 포커스 잘 잡았다. 근데 좀 지금 약간 안정해졌어. 흥분해가지고, 예. 안정해졌어. 아니, 괜찮아. 원래 그런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 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정확히 본인이 쓰는 소설에 대한 독자층이 어느 쪽이냐를 파악을 하고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남녀노소 다 보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문피아에서 연재할 거고 남성향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남자 쪽으로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카카오 페이지나 이제 롬판이나 로맨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애초에 보는 독자층이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괜찮다. 그쵸.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어요. 깜짝 저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소설을 쓰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개인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 비엘인물이라고 하는. 네, 그치. 게이랑 게이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시 러브인가요? 그건? 어쨌든 뭐 남자끼리요. 관심 없고 어쨌든 그런 국소적인 장르를 쓰는데도 충분히 밥벌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잘 보셔. 근데 인기 많아. 대한민국의 절반인 남자를 타겟으로 한 글이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나는 이것도 얘기를 많이 했어. 나는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많이 이거는 조금 위험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조금 살짝 긴장을 했는데 조금 이거를 조금 대중성 있게 질문을 바꿔보자면 네. 제 글은
20대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 40대 분들은 좀 재미를 못 느낄 만한 글일 것 같은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만약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면 연령대? 만약 연령대로 구분을 했다면 저는 보통 글을 쓸 때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그 층만 노려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보고 만약에 연령대로 내 글을 객관적으로 간평을 했다고 봤을 때 10대랑 20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30대는 이해를 할 것 같아. 근데 40대는 좀 반반이야. 그럼 저는 연재를 합니다. 왜냐면 나는 내 글을 즐거워할 만한 독자들이 30대고 내가 그때 30대라서 30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글은 내가 쓸 자신이 있는데 10대, 20대, 40대, 50대까지 다 만족시킬 만한 글을 에피소드를 내가 계속 만들어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30대 국한시켰어. 근데 물론 10대, 20대,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가 즐길 만한, 모두가 재밌고 흥미로울 만한 에피소드를 만들면 좋지만 그런 글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힘들죠. 그러면 차라리 내가 보여주고 내가 재미를 느꼈던 부분을 같이 느낄 만한 그 연령이나 그 성별을 정하고 글을 쓰는 것도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남녀 모두를 만족할 만한 그 에피소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 야구로 가면 어떻게 돼? 이건 남녀가 달라지는 건가? 아니 야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여자 그렇지. 팬들이 엄청 그런 많이 식으로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야구로 들어가서 야구에서 로맨스가 들어갔어. 야구가 주가 아니고. 아 그러면 여성향. 되는 근데 거기서 그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들었을 때 나는 30대를 부르는데 30대가 싫어할 것 같아. 근데 또 오히려 10대, 20대는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은 잘못된 거잖아. 왜? 나는 30대를 위한 타겟에서 글을 썼으니까 그 에피소드를 지우고 다르게 바꿔야지. 난 좀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 아 방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작가도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에피소드를 새로 구성할 때마다 선택의 순간들이 항상 오거든. 그리고 아니면 쓰고 나서 에피소드가 이게 맞나 싶을 때 내가 전제로 깔아놓은 게 무엇인지 만약에 타겟이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정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이걸 써보고 싶다. 그럼 써도 돼. 그럼 빨간색은 네 편이 될 거니까 파란색은 적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조회수 10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다. 또 위험하냐? 뭐가요? 그냥 색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치색 드러내는 거는 뭐 정치색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뭐 제가 남자니까 제가 느끼는 재미 포인트는 남자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재미 포인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남자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남자고 제가 재밌어하는 거는 다른 남자들도 좀 재밌어하지 않을까? 라는 걸 보통적인 생각으로 깔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글은 남자가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치. 남상형 작가가 보통 남상형을 많이 써.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안 좋다고 보는 게 여자 작가가 남상형 쓴다고 그거를 좀 색안경 끼거나 남성 작가가 여성형 네, 쓴다고.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있더라. 아, 우리 그래요? 업계 쪽엔 그래요? 보이지 않는. 왜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관없네. 사람 따라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독자들이 아니. 뭐라 하더라고. 아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닦아는 독자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저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실 주인공이 여자인 것보다 남자인 게 더 몰입되거든요. 왜냐면 동기화해서 보니까 그쵸, 주인공이 그쵸. 나고 내가 주인공이고. 대리만족도 해야 되니까. 근데 예, 주인공이 여자면은 좀 아무래도 좀 살짝 그 동기화가 좀 떨어지긴 하죠. 제가 여자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 아닌가. 뭐 늦진 않았어요? 뭐 도전해 보시는 거. 아, 전 태국 쪽에 잘한다고 전 하니까. 자연적인 게 좋아요. 네네. 맞습니다. 태국은 좀. 아무튼 네, 뭐. 마무리 멘트 좀 할까요 이제? 네, 이제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 앞으로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콘텐츠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네 또. 지방생들 섭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망생들이 자꾸 카메라 앞에 나서기를 좀 꺼리셔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해. 좀 많이 힘드네요. 나오시고 싶은 분들 연락 주세요. 저희 뭐 질문 올려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할 작가님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이거 한번 다 읽어볼게요. 수수당님께서 이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인물과 사건님께서 라이브 종종 해주세요. 수다로님께서 자주 올게요. 그 다음에 강유님께서 재밌었어요. 네, 그 다음에 캐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오셨어 오늘. 다음에도 저희가 라이브 하게 되면은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짜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고 네.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걱정 많이 했잖아. 네.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고. 많이 그렇죠. 들어오셨어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질문들 올려주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고민은 좀 해결되셨나요? 저요? 뭐 고민 우리 기본이요. 기본이야. 무조건 고민을 그냥 해야 돼. 네.
이게 아니면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오케이. 셋, 둘, 고민 해결은 되셨나요? 네, 고민 해결. 감사합니다. 다음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안녕. 네. 바이바이.